네, 아침마다 오늘 월요일 3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세미한 카이로프랙틱의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의 백상준 원장입니다. 네,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러게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많이 100도 이상이 되고 있죠. 네. 한동안 우리가 기상 이온이 이상 징후가 생겨가지고 이게 달라스인지 캘리포니아인지 모를 정도로 했었는데 요즘에 참 더워요. 더울 네. 때 사람들 지치죠. 네. 지치기 때문에 또 요즘 뭐 이것저것 음식 먹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이 여름을 나오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아프신 분들, 환자분들 열심히 도와주면서 예,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바쁘게 보내시다 보면은 더운 여름도 그냥 거뜬하게 넘어가나요? 네, 지금 뭐 하루하루 가는 게 뭐 정신이 없죠. 네. 그래도 가족도 있고 또 아프신 분들들 또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들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것들 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바쁘게 다하고 있습니다. 보내시면서 이 여름을 이겨내고 계시군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원장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정보 저희 청취자분들께 드릴 오늘 건가요?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증상은요. 생소할 수도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보통 thoracic outlet syndrome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흉곽 출구 증후증이라고 그래요. 네. 쉽게 얘기해서 증상이 꼭 목 디스크나 아니면 어깨 결림 아니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손목 증후군, 쉽게 해서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는 거 이런 것과 증상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 부위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 영상학적으로 특별한 어떤 진단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보통 분들은 이거를 알기가 너무 그렇죠. 어렵겠네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손이 시리거나 저리거나 이런 느낌이 드는 데다가 목이 아프고 또 어깨가 아프고 그 다음에 손에 저림, 팔 저림 막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목 디스크네 네. 라고 하면서 인터넷을 막 서치하실 거예요. 네. 많이면 서치하고서 50견이네. 그렇죠. 하시면서. 그래서 서치를 했는데 나랑 딱 같네. 똑같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MRI 막 찍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상이 없대요.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thoracic outlet syndrome이라는 흉곽 출구 증후증이라는 네. 이런 증상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보기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고통스럽고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한번 오늘 그 내용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면 주로 이 말씀해 주신 흉곽 출구 증후군. 어렵죠? 이름도 어려운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주로요? 보통 얘는 그냥 TOS 이렇게 약자로 해서 보통 TOS.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흉곽 출구 증후군, thoracic outlet syndrome이라는 것들은 신경이 우리가 brachial plexus라고 해서 우리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 총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네트워크가 팔로 쭉 전달이 돼서 근육을 수축하거나 이완하거나 아니면 센세이션, 어떤 센서리 감각들을 자극시키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건데 얘네들이 지나가는 몇 군데 터널이 있어요. 네. 그 터널이 근육에 의해서나 해부학적인 어떤 이상에 의해서 얘네들이 압박이 됐을 때 나오는 증세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이 가슴과 목 사이에 근육과 뼈들 사이에 눌려서 손과 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질환인데 우리 보통 흔히 많은 분들이 저 팔 저려요. 더 나가서 팔이 부어요. 더 나가서 손이 차가워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런 거에 내가 의심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얘네들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고 그렇군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의 생활 습관들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히 평상시에 손발이 저리고 또 이렇게 아프고 하셨던 분들, 자 오늘 귀 쫑긋 세우시고 오늘 나도 여기 혹시 하시면 그렇죠. 들어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증상들의 또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좀 그래서 상세하게 좀 보통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 증상이 보면 말씀했던 것처럼 목 디스크라든지 오십견 아니면 손목 터널 증후, 카팔 터널 신드롬 이런 것들과 유사하지만 MRI라든지 엑스레이 상으로는 특별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단이 힘들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의 진단이 아주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흉추, 이 네. 등이나
갈비뼈가 선천적으로 기형이 아니라면 반복적인 컴퓨터 사용이라든지 네. 그렇죠? 고개를 숙이고 네. 그다음에 가사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전기공들 아니면 또 우리 여기 많이 계시는 분들 도넛 하시고 세탁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사무직 하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우리 여기 계시는 PD 분들이나 아니면 사무직 우리 뭐 CPA 이런 사무소에서 예, 예. 열심히 숫자하고 싸우시는 분들 네, 네. 그다음에 뭐 랩에서 덴탈 랩 이런 데서 열심히 현미경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숙이고 계시는 분들 네, 네. 이런 분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작이나 자세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 보면 이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잘못된 수면 습관. 한쪽으로 눌려서 자꾸 잠을 주무신다든지 네. 아니면 목과 어깨 사이에 근육들이 쉽게 해서 자극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지면 막 딱딱해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눌리게 되는데 보통 손가락의 4번째, 5번째 요 신경총들이 보통 압박을 받거나 해서 네. 저리거나 시리거나 이런 증상이 나오기가 쉬워요. 아니면 손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리고 손에 불쾌감이 심해요. 그래서 네. 자꾸 손을 털고 싶고 또 어깨, 목에 대한 결림 부분이 아주 심합니다. 네.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TOS, Thoracic Outlet Syndrome은 크게 4가지, 3가지에서 4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해부학적인 원인 또 위치에 따라서 또 더 나아가서는 얘네들이 크게 네. 신경이 눌려서 나오는 거, neurological problem이 있을 수 있고요. 신경총, brachial 예. plexus라고 하는 이 신경총이 눌려서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혈관, artery, 네, 그다음에 혈관. vein, 네. 이쪽이 눌려서 나오는 그런 증상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유 모르게 네. 선천적,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모르게 나오는 증상들이 있는데 네. 오늘은 이 혈관과 신경이 신경. 눌려서 나오는 증상들에 대해서 왜 네. 그런지 네. 구조적으로 한번 설명 좀 드리고 할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크게 3가지에서 4가지는 스케일린 머슬이라고 있어요. 스케일린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풀어주면 사각형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저를 보시면 제가 고개를 네. 이 상태로 오른쪽으로 돌아봤을 때 귀 뿌리에서 쉽게 해서 쇄골 있는 데까지 목에 근육이 쫙 쓰는 게 있어요. 예. 요거는 우리가 스터노클레이도마스토이드라고 해서 SCM 머슬이라고 하는데 예, 얘 예. 바로 뒤쪽에 네. 3갈래의 근육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렇군요. 근육이 3갈래인데 네. 여기에는 앞쪽과 가운데와 뒤쪽 이 3가지 근육결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 얘네들 보통 쇄골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쇄골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 예. 중요한 거는 앞쪽과 가운데 사이에 있는 근육의 그 스페이스로 뭐가 지나가냐면 이 신경총이 지나가요. 네. 그 다음에 혈관이 지나가요. 서브클레비안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쪽에 혈관들이 우리 대동맥에서부터 올라와서 팔다리로 머리를 이렇게 흩어져 갑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고개가 장시간 숙여지거나 네. 그 어깨를 움츠리게 되면 이 스페이스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압박이 아프겠죠. 되겠죠. 압박이 돼서 아. 그곳을 지나가는 신경의 통로가 압박을 통해서 저리거나 불편한 증상. 그러면 그러니까 쇄골 바로 밑쪽이네요. 위쪽이죠. 첫 번째 위쪽이요. 거는 위쪽. 네. 위쪽이라서 쇄골 위쪽. 예, 위인데 요 고개를 터닝했을 때 라디오 보이시는 분들은 네. 요 두꺼운 근육에서 바로 네. 뒤쪽 그거 만지면 딱딱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귀 밑으로 쭉 내려서 쇄골 사이에 있는 네. 이 근육이 딱딱하고 아프신 분들. 예, 그 바로 뒤쪽. 예. 그래서 그 사이가 막혔을 때는 보통 손이 저리고 그다음 혈관에 대해서 그렇군요. 부담을 입는데 어깨 통증이 같이 많이 병변이 됩니다. 네. 동반이 되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이름을 늑쇄골 증후군이라고 부르나요? 네, 요거는 네. 쉽게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인터스칼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런 것들은 사각근간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사각 네, 근간 사각 증후군. 근육의 사이. 네. 아주 이거 해부학적인 용어는 그 용어들을 사이사이에 해석이 딱 들어갑니다. 인터는 가운데죠. 네. 스캔은 사각. 네. 그래서 그 근육의 사이사이에 압박이 가서 이 신경이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네. 꼭 디스크 증세와 비슷하게 나와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바로 다음째 터널인데 요거는 쇄골과 네. 그 밑에 부분에 있는 지나가는 그 통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늑쇄간격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아, 네. 코스터 클래비클라에서 쉽게 해서 요 쇄골하고 갈비 사이 요 통로에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깨를 움츠리거나 이런 동작들, 네. 고개가 앞으로 쭉 빠지거나 이런 동작들을 하게 되면 요 통로가 좁아지게 돼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쉽게 해서 목 통증은 별로 없어요. 여기가 불편해지면. 네. 그냥 팔이 저리고 차가워져요. 아, 그렇군요. 혈관하고 그 다음에 신경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소흉근 네. 하간격이라고 그래요. 소흉근 하. 이거는 서브 팩토럴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얘는 주로 우리가 가슴 근육에서 대흉근이라고 팩토럴레이스 메이저가 있고 팩토럴레이스 마이너 소흉근이 있는데 그 마이너들. 네. 마이너가 어디에 있냐면 이 팔을 상완을 보게 되면 네. 쉽게 해서 쭉 올라와서 날개뼈와 연결되는 그 부위에 돌기가 이렇게 있어요. 새 부리처럼. 네, 네. 예, 그래서 이걸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코라코이드 이게 새 불이라는 뜻이에요. 고기가 이렇게 밀려 나오는데 요 사이와 그 다음에 요 인대가 요 사이에서 지나갈 때 쉽게 해서 힘을 내가 이런 쉽게 해서 익스텐션 오브 숄더를 많이 하게 되면 남자분들 근육 하면서 벤치프레스 많이 하잖아요. 근육 키운다고. 예, 네. 그렇게 돼가지고 얘네들을 스패즘 됐던 것을 굳어 있는 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굳어버려서 이 통로가 또 막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나오는 증상은 요 목 뒤쪽에 옆쪽 뒤쪽에 나오는 인터스칼린 그 스페이스가 네. 압박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요 소흉근 쪽에 있는 그 간격이 좁아져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주로 내가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테니스 치시는 분들도 있을 수 테니스도 있나요? 마찬가지지만 골프? 대부분 그 기대는 동작들. 아, 기대는 동작들을 많이 하시고 네, 네. 또한 가방을 한쪽으로 막 이렇게 매시고 네. 그 다음에 한쪽에서 팔을 과도하게 많이 쓰시고. 들어 올리거나 앞으로 빼거나 하는 증상들. 네. 예, 이런 증상이 있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압박이 돼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또 원인들이 또 밝혀지네요. 네, 또 참. 하나 거기다 네. 추가한다면 cervical rib이라고 있어요. 이건 엑스트라 본이라고 하는데 내 갈비는 각각의 등뼈에 일반적으로 12개가 쫙쫙쫙 쌍을 이뤄가지고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립페이지를 보호하는데 아주 특이하게 목에 하나가 더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경추 7번에.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립과 이 늑골 사이에서 늑골 사이와 이 근육 사이가 이렇게 스패즘이 되고 굳어버리는 증상이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심각할 때 우리가 이제 수술을 권장하기도 하죠. 그거를 아예 리무브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UFC의 메스테라라고 해서 예전에 그 한때 그 미들 아니면 웰터급 정도 되는 그 박서가 있었어요. UFC 선수가 종합격투기. 이 선수도 그 증상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립을 제거해버리는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주로 피처들이 또 많이 걸려요. 아, 네. 이런 TOS, Thoracic Outlet Syndrome이라는 것들은 한쪽 팔을 한쪽 과도하게 동작을 들어서 많이 쓰니까요. 많이 과도하게 쓰면 근육 자체가 경직이 되고 아주 딱딱해지면서 네. 그 다음에 그 보수를 통해서 연동작용이 잘 안 일어나죠. 하여간 뭐 몸에 이렇게 페인이 오고 고통스러우면 진통제만 드실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좀 찾아가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원인이 중요하죠. 그래서 원인을 찾게 되면 쉽게 해서 수술 없이 이거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소홀히 하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나 목이 아파 막 찢어질 것 같아 막 어깨 아파하는데 결국엔 요 녀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이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통증들 자가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 뭐 테스트법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은 요 증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것들 뭐냐면 신경이 눌렸을 때는 손이 힘이 없든지 잡는 힘이 떨어진다든지 손가락에 네. 그 다음에 저림이 있다든지 요런 것이 있으면 일단 아 내가 신경이 눌렸나 보구나. 네. 요것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뉴럴로지컬 프로블럼 신경학적인 어떤 눌림이 있었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혈관이 눌렸을 때 네. 혈관이 압박됐을 때는 손발이 차지죠. 네.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리고 이런 네.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 내가 한번 이런 거 한번 의심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은 워낙 복잡하고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쉽게 해서 갑상선 질환 때문에도 이런 것들도 올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서로 different diagnosis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도 내가 정말로 이 증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보통 그 뉴럴로직 이그잼 같은 걸 어떻게 하냐면요. 네. 쉽게 해서 우리가 보통 루스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하트스테이 테스트 이런 식으로 손을 올립니다. 네, 신경 이제 눌렸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신경이나 네. 혈관이 눌렸는지, 네. 신경총이나 혈관, 서브클레비언 아더리가 눌렸는지 압박됐는지 자극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린 다음에 두 손을 예. 이렇게 만세하듯이 올리고 나서 너무 쭉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네. 요 정도 네. 손이 내 머리 귀 정도 위치. 예. 그 상태에서 30초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쥐었다 잼잼. 폈다. 네네. 근데 이 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 내 증상 똑같이 손이 시리거나 저리거나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요 얘기했던 세 군데의 터널이 의심해봐야 되겠는데요. 압박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네네. 또 하나 혹시라도 가족이 있거나 누가 있다 그러면 도움을 받으셔서 어떻게 하냐면 관건은 얘네들을 압박해 보는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는 에드슨즈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익스텐션을 살짝 하고서 고개를 돌리시는 거죠. 네. 더불어서 팔은 그 same side로 동일한 쪽으로 쭉 펼쳐 버리시는 거예요. 네. 쭉 펼쳐서 익스텐션 해가지고 바깥으로 쭉 밀어보시고 고개를 그 방향으로 살짝 뒤로 제끼면서 쳐다보는 거죠. 거예요. 예. 이런 상태에서 맥박을 짓는 거예요. 레디얼 펄스라고 해서 네. 손에도 압박을 밑에와 그 다음에 바깥쪽을 잴 수 있는데요. 이 엄지손가락 쪽에 대해서 네. 압박을 쉽게 해서 저 맥박을 한번 맥박을. 체크해 보시면서 얘네들이 맥박에 변화가 있는지 얼마나 심하게 변하는지 따라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맥박 숫자와 그렇죠. 손을 뒤로 쭉 밀었을 때 맥박 수의 차이를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예. 현저하게 떨어진다든지 아. 또한 그 사이에 통증이나 저림이나 이런 심텀들, 증상들 말씀드렸던 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의심해 봐야겠죠. 네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러한 증상이 포착이 됐다. 내가 뭔가 좀 의심스럽다 하면은 이제 치료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어떻게 검사법이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MRI라든지 이 증상에 대해서는 엑스레이라든지 요 부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겁니다라고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 대신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의를 만나게 되면 숙련된 전문의를 만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캐치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카이로프락터 같은 경우는 몇 번째 척추의 몇 번 신경과 몇 번째 해부학적인 구조가 뒤틀려 가지고 그 부위에 대해서 압박을 주는지 네. 그것과 더불어서 어깨와 쇄골의 연관성을 본다든지 네. 어느 각도에 얼만큼에 대해서 배열이 잘못됐는지에 따라서 해부학적인 압박과 신경의 압박 그 다음에 혈관의 압박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엑스레이로 네. 더 나아가서 혈관의 압박을 통해서 손이 차가워진다든지 레이노즈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손이 차갑고 네. 그런 증상이 있게 되면 시퍼렇게 되고 이런 것들은 혈관 조영술이라는 걸 합니다. 도플러 엔지오그래피라고 해서 혈관에다가 쉽게 해서 좌약을 집어넣죠. 컨트라스트를. 네. 그리고선 그것에 얼마만큼 순환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 만약 막혀 있다면 가다가 막히겠죠. 정체가 되는 현상을 플루오로스코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엑스레이로도. 네. 그 다음에 그런 혈관 조영술로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치료법은 증상이 심할수록 또 그만큼 회복 기간도 길어지겠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왔으면 첫 번째로 보수적인 치료가 대부분 먼저 선행이 됩니다. 그렇겠죠. 보수적이라는 건 말은 뭐냐면 수술 이런 요법이 아니고 네. 그 원인에 따라서 근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힘줄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아니면 그 통로가 되는 구조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선 카이로프락틱적인 스파이널 어저스트먼트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익스트리미티 어저스트먼트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근육 힘줄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치료와 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침요법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근육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우리가 ART라고 해서 Active Release Technique, 쉽게 해서 파샤, 근막의
굳어져 있는 거라든지 근육이 굳어져 있다든지 힘줄이 상해서 엉켜져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푸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세의 교정과 네. 운동요법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요런 치료, 종합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특별하게 호전이 안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더 다른 이미징을 통해서 네. 갈 수 있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대부분은 그런 치료법으로 충분히 다 커버가 네.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무슨 질병이든지 예방이 중요한데요. 그럼요. 이런 증후군이 생기기 전에 평상시에 보통 어떤 자세를 취해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저희 환자한테도 그렇고 우리 이곳 dk.radio.com에서 .net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자세가 발라야 돼요. 네. 자세가 바른 자세가 되는 건데 그것과 더불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3가지 요소. 첫 번째는 균형이죠. 네.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이 왼쪽. 그 기준선상에서 레퍼런스 라인이라고 하는 기준선상에서 내가 대칭이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캐치하는 거예요. 네. 그럼 거울을 볼 때 이쁘다라고 이렇게 자꾸 보는 거 좋은 거예요. 네. 그것을 통해서 얼굴에, 눈에, 코에, 어깨에, 귀에 이런 거 틀어진 거 한번 체크하는 거 그 습관 들이는 거 괜찮습니다. 그 습관을 들이시고 더군다나 리듬이죠. 쉽게 해서 내가 호흡을 얼마나 거칠게 아니면 호흡을 느긋하게 아니면 리드미컬하게 균형을 맞춰서 하는지. 호흡법. 왜냐면 이 증상 같은 경우는 우울증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네. 심리적인 요소가 또 하나 그렇군요. 큰 요소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아프거나 지치거나 힘들면 쉽게 해서 나한테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그 사인은 내가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사인이에요. 네. 어떤 식으로든. 예, 네. 그 증상을 느끼시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예를 어떻게 들어서 바꿔야 TV를 될까요?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컴퓨터를, 스마트폰을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동작을 하시는데 불편하다. 이거 왜 이러지? 아우, 짜증나? 아니면 불쾌감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기 전에 네. 아, 내가 또 자세가 무너졌나 보다 라고 네. 긍정적으로 자꾸 알겠네요. 자기 자신을 셀프 매니징을 하는 방법들을 배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아픈데 그것을 자극하는 것은 참 안 된 방법이에요. 아, 네. 그건 그렇군요. 레드 플래그죠. 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해서 아픈데 우리 환자들도 제가 병원에 오실 때마다 강조하는 게 아파가지고 목이랑 어깨 치료했는데 이쪽에다 가방 메고 가신단 말이에요. 저런. 예. 아, 그거는 절대적으로 네. 예, 자제하시고 악순환이네요. 항상 균형이죠. 그래서 네네.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제가 이제 캐치해서 말씀을 드리곤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아픈 쪽으로 또 누워서 주무시는 것들. 아, 네. 나는 이거 아니면 못 자. 라고 잠을 못 자요. 라고 하시는 것들은 일단은 내가 낫고 싶다면 그게 아닌 것을 알았을 때는 바꾸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예를 들어가지고 담배, 술이 내 몸에 해롭다는 그런 보건 상식이 있단 말이에요. 공중 그렇죠. 위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간암이나 예를 들어서 폐 관련된 질환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안 하면 안 돼요라고 했을 때 그 병은 고치기 힘든 것처럼 네. 똑같습니다. 이 육체적으로도 이 집이 척추에 쉽게 해서 우리 몸의 집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이 집이 바로 서야 돼요. 머리가 엉덩이나 밑에 부분과 나란히 있어야 되는데 기울어졌어요. 얘네들은 중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군요. 얘네들이 언제까지? 올라올 때까지죠. 그래서 이 올라와서 유지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네. 그 방법을 아시는 것과 더불어서 해야 돼요. Just do it. 행하셔야죠. 네. 어떤 식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예, 코렉션이 네. 들어간 것과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운동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고개가 네. 보통 이렇게 나와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나와 있는 고개를 처음에 어디부터 잡아야 돼요? 얘를 잡는 게 아니라 배와 엉덩이부터 올라오셔야 돼요. 아, 네. 중심선으로. 네. 자, 이때 제가 항상 방송했던 것처럼 지퍼로 올린다는 느낌. 네. 지퍼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스퀴즈 하시는 거예요. 네. 홀드 하시고 호흡은 하셔야죠. 자, 그거 더불어서 턱이 쉽게 해서 어깨가 축 처져서 이렇게 있는 몸을 라운드를 주시면서 잠깐 오시는 거죠. 세우셔야 되군요. 그렇죠. 네. 이때 혼자 못 오겠으면 손을
무릎에다 지탱을 하시면서 쭉 미는 동작. 그렇다고 뒤로 가시면 안 되겠죠. 네네. 내가 올 수 있게끔 배에다 힘을 주고 후 하면서 그 다음에 내 턱선을 살짝 내리시는 거예요. 네. 내가 보통 컴퓨터하고 이렇게 장시간 사무직이나 돈을 하시는 분들은 고개가 들리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한쪽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시다 보면 그 부위에 말씀드렸던 스케일링, 인터스케일링 머슬, 사각근이라고 하는 그 부위에 압박이 가는 것과 더불어서 얘네들이 신경청을 건들 수밖에 브레키얼 없구나. 플렉서스라고 하는 신경청을 압박하고 네. 서브클레비언인 아더리를 또 압박함으로써 말씀드렸던 저림 증상이나 손에 쉽게 해서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목 통증과 어깨 통증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해서 또한 혈색이 창백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들 머리를 일단 세우시고 턱 당기시고 하나, 둘, 후 항상 호흡이 들어가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벽의 코너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세요. 네. 발은 한 1피트 정도, 3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내 팔을 그대로 살살살살 올리는 건데 이때도 배와 가슴에 힘이 들어가셔야 돼요. 네. 쭉 홀드 하시면서 쭉 하시면 예를 들어서 운동하실 때는 치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내가 팔을 높게 들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고 얘를 유지하시면서 올릴 때까지 후, 둘, 벽을 이용해서 예, 여덟, 예. 아홉, 열 하시다가도 불편하다가 힘들면 스탑 하시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여러분과 함께 좀 낯설지만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그 질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눴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하고요. 원장님 다음 달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프거나 힘들거나 지치면 그 동작은 스탑하시고요. 균형과 호흡과 리듬이 있는 그런 라이프, 그런 삶을 사시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